과거 5년 전 이삿날. 뭐야? 혼수 들어올 게 이게 다야? 친정에서 집 해주니까 자기가 가전이며 가구며 다 해오기로 했잖아. 집도 넓은데 이걸로 어떻게 채워? 더 들여올 거지? 자기야, 요즘 누가 다 사서 들어와. 예전에나 그랬던 거지. 지금 트렌드인 미니멀리즘 몰라? 있어도 버리는 시대에 누가 처음부터 집을 꽉꽉 채워. 원래 집은 비우면 비울수록 더 이쁘고 살기 좋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무력 많은 사람인지 몰랐는데 당황스럽네. 난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거든.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침대랑 식탁, 의자는 매장에서 제일 고급지고 비싼 걸로 했어. 그러니까 일단 살아보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게 생기면 그때 장만하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연애할 때부터 뭐든지 공평해야 된다고 무조건 반반 결혼을 외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이 얼만지 알기나 해? 신혼집이면 평수가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이니까 우리 생각해서 일부러 더 큰 집으로 구해주신 건데 오늘 들어온 가구나 가전제품들 넣어도 빈 공간이 너무 많잖아. 자기 말대로 미니멀리즘이어도 요즘 시대에 건조기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매일같이 빨래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말리려고 건조기도 안 샀어? 에이, 빨래는 자고로 햇빛에다가 바싹 말겨야 살균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거야. 건조기는 좀 뭐랄까? 좀 인위적인 느낌? 내가 남들보다 깔끔한 성격이라 빨래를 자주 돌리는데 그때마다 먼지투성이인 건조기에 돌리면 애써 깨끗하게 빨래한 것들이 더러워질 게 뻔하잖아. 그래서 건조기 대신에 아주 크고 탄탄한 건조대로 장만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멋지고 좋은 집을 주셨는데 온전히 그 집의 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답답하게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고 싶진 않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도 축의금도 다 똑같이 내고 가져갔으면서 그 반반 때문에 난 일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 받는 날에도 더치페이 했어. 그건 기억해? 청첩장 돌리러 사람들 만날 때도 들어간 비용 10원 한 장 빠짐없이 청구했잖아. 그렇게 반반을 외쳤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자기야, 갑자기 프로포즈 얘기가 왜 나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아, 이렇게 속이 좁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 나와서 하자면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프로포즈를 준비해야 됐고 반지까지 온전히 내 돈으로 준비했었잖아. 대관료에 이벤트 준비까지 합치면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진 알아? 난 그 돈들 자기한테 반 부담하라 하지도 않았어. 그럼 레스토랑 밥값 정도는 자기가 내는 게 당연했지만 프로포즈 날이니까 나도 반 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했다고 툴툴거려? 그리고 청첩장 돌릴 땐 왜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막말로 내 친구들보다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 수가 훨씬 더 많았잖아. 그럼 자기 지인들한테도 오롯이 내 돈 들어가면서 청첩장을 돌렸어야 돼? 아, 난 자기가 이렇게 김치녀인 줄 알았음. 결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어떻게 결심한 결혼인데 더 실망시키지 말고 그만해 자기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지금 자기 말은 프로포즈 반지랑 대관료 등 자기 돈 들였으니 레스토랑 밥값을 내가 내는 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더치페이 있으니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기가 이런 생각이었다면 나 프로포즈 반지 따윈 받지도 않았을 거야. 혼수 목적으로 나한테 시계까지 받아갔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시계만 해도 프로포즈 반지랑 가격대 비슷할걸? 일부러 비슷한 금액대 시계 골라서 사달라고 졸라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내 지인이나 가족이 훨씬 많아서 청첩장 돌리느라 돈 많이 썼다고 해도 그만큼 내 쪽에서 축의금 들어온 게 훨씬 많았잖아. 그래도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가져갔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어떻게 따져봐도 결국엔 서로 들인 돈이나 가져간 돈이나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나만 이상한 여자 만들어내지 마. 참. 투정받아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신혼집 입성한 첫날부터 왜 이렇게 트집을 잡으실까? 아, 시덥잖은 걸로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정리하고 밥 먹자. 오늘은 전날이니까 내가 특별히 밥 차려줄게. 대신 내일은 자기가 차려야 된다. 뭐든지 똑같이 공평하게 반반. 그래야 서로한테 떠넘기지 않고 싸울 일도 없어지지. 꼭 명심하고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우리 밥 다 먹고 서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드리자. 이사 잘했는지 걱정하실 텐데
각자 자식들보다 며느리랑 사위가 전화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겠소? 아, 알겠어. 첫날부터 쪼잔하게 돈 가고 계산적이게 행동하지 말자. 서로한테 이러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나 다름없지 뭐. 난 침실 정리부터 하고 있을 테니까 자기도 천천히 해. 그리고 나서 전화 드리자. 몇 달 뒤. 자기야, 이번 달에 내가 차를 15일 정도 탔고 자기가 12일 정도 탔으니까 내가 3만 원 더 낼게. 3만 원 더해서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을 테니까 자기가 나머지 챙겨서 할부금 내. 아, 그리고 다다음 주까진 자기가 기름 넣어놓는 거 알지? 내가 앞서 2번이나 연속으로 넣었잖아. 아, 그렇게 미리미리 다음 사람 생각해서 채워놓으라니까 뭐가 그리 바쁘다고. 내일 모레 차 쓸 일 있으니까 그때까지 만땅으로 채워놔. 자기야, 차 바꿀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 우리 수준에 너무 높은 외제차라 부담스럽다 했더니 꿈의 드림카였다면서 꼭 이 차로 하고 싶다며. 할부금이나 유지비 같은 건 알아서 할 테니 나보고 신경 쓰지 말라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것도 같이 부담하자고? 그러게 내가 수준에 맞게 타자고 했지. 에이, 처음엔 반대했어도 막상 외제차 뽑았다고 엄청 좋아했으면서. 그리고 차 별로 필요 없다고 하더니 이번 달만 해도 거의 2주 가까이나 몰고 다녔잖아. 그럼 그만큼 자기 몫도 있는 거지. 할 땐 좋다고 타고 다녔으면서 돈 낼 때 되니까 이런 식이면 곤란해. 아이, 그럼 계속 이렇게 기름값에 한 푼도 안 보태고 공짜로 타고 다니려 했어? 아, 내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나도 참을 필요 없겠네.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건 줄 알아? 저번 주에 자기가 주차하다가 뒷범퍼 긁어먹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모르쇠 했었잖아. 결국 내가 발견해서 내 돈으로 수리비 냈던 건 알지? 자기가 나한테 미안해할까봐 그냥 내 돈으로 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수리비 낸 거 포함해서 8만 원 빼고 입금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어서 어느 정도 부담해주는 건 알고 있지. 다음부턴 사고 쳤음 사실대로 바로 말해. 이번처럼 가만히 있다가 생으로 내 피 같은 내 돈 나가게 하지 말고. 말을 말자. 당신이랑 돈 얘기만 오가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따질 힘도 없어. 자기 맘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돈 얘기 좀 그만하자. 참나. 생활비 정산하면서 차값에 대한 얘기만 했을 뿐인데 발끈해서 따지고 들었던 사람이 누군데. 내가 먼저 그랬어? 나도 자기랑 이렇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아무리 결혼이란 게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래지만 연애할 땐 반반이란 말에 대찬성이라면서 좋다고 맞장구 치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매사에 도둑놈 씨 보면 어떡해. 자기 이러는 거 보기 안 좋아. 이런 걸로 계속 다투기 싫으면 자기도 내 뜻대로 반반에 포커스 맞춰서 말하기 전에 알아서 좀 해봐. 알았다고.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사채업자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 얼마를 입금하든 맘대로 해. 부족한 건 내가 메꿔서 낼게. 할 말 다 끝냈으면 먼저 들어간다.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내일 엄마가 집으로 좀 오라셨는데 시간 괜찮지? 주말이니까 둘 다 시간 된다고 대답했으니까 점심때쯤 가는 걸로 하자. 이모들도 온다고 마트에 들러서 과일이나 좋은 걸로 사오래. 우리 결혼식 때 뵙고 다 처음 뵙는 거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엄마 생신 때 못 찾아뵀으니 내일 가서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상의도 없이 무작정 어머님한테 간다고 말씀드리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가댁은 다음에 가면 되지. 이모들까지 다 오신다는데 갑자기 이어서 못 간다고 할 순 없잖아. 저번 달에 우리 집보다 처갓집을 더 많이 갔으니까 이번엔 자기가 양보해. 처갓집 갈 땐 자기 기살게 비싼 소고기까지 사서 갔었으니까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엄마처럼 친정 신경 쓰는 며느리 이해해 주는 집 없다. 원래 여자란 결혼하면 시댁 위주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예전부터 남녀 평등을 강조해서 엄마도 바뀐 거야. 자긴 진짜 남편 잘 만난 거야. 그지? 그니까 이번엔 좀 그냥 따라줘. 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소고기나 과일이나 비싼 건 매한가지면서 소고기도 누가 보면 한우 사간 줄 알겠네. 끽해봤자 호주산 소고기를 사갔으면서 생색은. 어? 뭐라고? 아니야. 부모님께 일 생겨서 다음 주에 가겠다고 말씀드릴게. 내일 이모님들도 오시니까 늦지 않게 미리 가야 되니까 적당히 마무리하고 당신도 얼른 자. 다음 날 시댁.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이모님들도 잘 계셨죠?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듣게 돼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과일 좀 사왔는데 이따 식사 끝나면 같이 먹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일하러 다니느라 정신없을 텐데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이럴까봐 일부러 정수한테만 슬쩍 말했구만. 맛있게 잘 먹을게. 고맙다.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와. 수입산 사올 거면 그냥 사오지 말지. 뭔 맛으로 수입산을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사오냐? 고기든 과일이든 국산이 제일 맛난 법인데. 애들이 어려서 그런가 아직 잘 모르나 보네. 아이, 난 안 먹을란다. 아이고, 애들이 사왔는데 국산이건 수입이건 무슨 상관이요? 맘만 좋겠구먼. 참 정수애빈 이래갖고 며느리가 또 사오고 싶겠어? 참 예나 지금이나 음식 도장 부리는 건 변함이 없구만. 그러게 말이야. 요즘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나 같으면 다시는 안 사오고 말지. 오자마자 애들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소파에 가서 앉아나 있으셔. 하여튼 이놈의 영감탱이는 안 해도 될 소리라서 애들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나. 요즘은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다 맛만 좋으니까 불평 늘어놓지 말고 들어가서 밥 차리는 거나 도와. 에휴, 아빤 별것도 아닌 걸로 오자마자 트집 잡고 싶어. 어차피 다 잘 먹을 거면서. 빈손으로 온 거보다 훨 낫지 뭘 그래. 그만하고 얼른 밥 먹자. 배고파. 네, 아버님. 다음엔 꼭 국산으로 더 좋은 거 사올 테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야, 어머님.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힘드셨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와서 도와드리는 건데. 에휴, 이모들까지 합하면 손이 몇 갠데 경아 손까지 빌려.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먹고 또 먹어라. 우리 엄마랑 이모들이 음식 했으니까 자기가 다 먹으면 설거지하면 되겠네, 그지? 자기도 방금 고생하셨겠다면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잖아.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치울 때 도와드려. 아, 그래, 좋은 생각이네. 아우, 됐네요. 형아 일 시키려고 부른 줄 알아? 그냥 이모들도 온다길래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싶었던 거니까 괜한 것까지 신경 쓰지 말어. 가뜩이나 일하랴, 집안 일하랴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일을 해? 아니야, 엄마. 내가 늘 얘기했잖아. 뭐든지 반반. 요즘 같은 시대에 집안일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오늘은 경아가 밥 차리고 설거지 했음. 내일은 내가 하는 식으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엄마나 좀 쉬어. 아무리 똑같이 나눴대도 그게 똑같은 줄 아니. 하다 보면 결국엔 여자가 더 하게 돼 있는 게 집안일이야. 좀 도와주는 걸로 유세는. 내가 다 치울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경아 물이나 떠다 줘. 조카 며느린 든든하겠네. 이렇게 편들어주는 시어머니도 있고. 나 때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참 좋은 시대에 살아들. 그나저나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너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결혼식도 올렸겠다. 이젠 슬슬 애 낳아야 되지 않겠어?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운 계획을 못 이뤄서요. 병수랑 많이 얘기해 봤는데 결혼하고서도 한동안은 같이 계속 맞벌이 하면서 돈 모으기로 했거든요. 아이는 그 후에 갖기로 해서 지금 열심히 돈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어머머, 너희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여자든 남자든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여야 건강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야. 젊은 남자와 정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괜히 노산이란 말이 있겠니? 특히나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노화가 빠른데 30대 중반이나 됐음 돈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지. 돈이야 정수가 버는 걸로도 생활 가능할 텐데 뭐하러 애를 미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미루다가 애가 안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떡할라 그래. 언제까지고 부부끼리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 자식이 있어야 밉던 좋든 자식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그게 참 문제라니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식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만큼 부부간에 자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도 애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 이왕 낳을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낳는 게 서로에게 좋으니까 어른들 말 새겨 들어라.
과거, 3년 후 어느 날 저녁.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늘은 당신이 하늘이 재우기로 했잖아. 미리 말도 안 해주면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지웠는지 알아? 내가 놀다 왔어? 나도 힘들게 일하다 온 건데 오자마자 애 안 보고 늦게 왔다고 잔소리를 하고 싶냐? 아, 일단 잘 지웠으면 된 거잖아. 당신 투정 받아줄 체력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만 좀 뭐라 해. 누가 보면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줄 알겠어. 하루 종일 집에서 애만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애 보는 것도 힘들겠지만 남이 돈 벌어오는 게 더 힘들어. 당신도 돈 벌어봤으면서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줄 수가 있어? 내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복직해서 일하고 싶어. 자긴 밖에 나가면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콧구멍에 바람이라도 쐬지. 난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늘이만 바라보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게 당신이 조심했으면 우리 계획대로 됐을 거 아니야. 누가 덕하니 임신하래. 금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 당신이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늘이 나 혼자만 들었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좋다고 해댄 건 당신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하늘이 우리한테 둘도 없는 자식이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앤데 누가 잘못을 했니 많이 하면서 따지고 싶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힘들게 돈 벌고서 집에 왔더니 오자마자 반겨주긴커녕 왜 이렇게 늦었냐며 타박이나 주제. 뭐가 어쩌고 저쩌지? 어우, 아우, 우리 하늘이 큰 소리 나서 깼어. 엄마가 미안해. 아우, 울지 마, 우리 하늘이. 착하지? 코, 코 하자, 코. 아, 알겠으니까 그만하자.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봐.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아, 미안해. 피곤할 텐데 얼른 쉬고 자. 맞다, 여보. 내일 카드 좀 꺼내놓고 나가주라. 나 로션이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계속 얘기한다는 걸 까먹었네. 나 로션 사도 되지? 아이, 그냥 날 죽여. 퇴근하자마자 사람 기분 잡치더니 개운하게 씻고 나오자마자 돈 타령이냐? 너도 양심이 좀 있어봐. 집에서 애만 보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 예전처럼 사고 싶은 대로 돈 쓰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로션 좀 안 바른다고 큰일이라도 나. 애 기저귀에 분유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로 그런 것들 감당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돈 맡겨놨냐고. 여보, 한일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닌데 당신 말대로 밖에도 안 나가니까 화장품도 필요 없다면서 사지도 않고 계절이 바뀌어도 옷 한 벌 산 적 없어. 당신이 하늘이 임신했을 때부터 생활비 통장에 입금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란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로션 하나 사겠다는 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야? 참나, 내 생활비 통장이란 게 뭔데? 부부가 같이 돈 벌어서 공동으로 쓰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생활비 통장인데 하늘이 임신했을 때부터 당신 일 그만두고 나 혼자서 벌고 있잖아. 그런데도 생활비 통장에 다달이 입금해야 될 필요가 있어? 입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난 매일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돈이 모이긴커녕 줄줄 새고만 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돈도 안 벌면서 애 키운다고 집에만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해놔야지. 임신했을 땐 발이 부어서 몸이 무겁다고 핑계대면서 안 하더니 지금은 애한테 신경 써야 돼서 못한다고? 이게 어딜 봐서 공평한 거야? 내가 결혼 전부터 남녀 평등해야 되고 뭐든지 공평해야 된다. 돈이든 살림이든 다 반반씩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음 나 결혼 같은 거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 분명히 말했어. 난 이미 할 만큼 다 했고 앞으로도 빠져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외벌이로 감당하는 것도 한계니까 네가 필요한 거 사고 싶으면 직접 돈 벌어. 돈이나 벌고 공평 반반에 반밖에 되라고. 2년 후 현재. 당신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양가 부모님 환갑 때 쓰기 위해서 모았던 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다 뺀 건데? 아,
우리 엄마랑 아빠 환갑맞이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저같이보다 우리 부모님 환갑이 더 빠르잖아. 어차피 환갑 때 쓰기 위해서 모았던 돈인데 이럴 때 써야지 언제 써? 안 그래?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환갑여행으로 3천만 원이나 필요해? 이거 양가 부모님께 쓰려고 모았던 거잖아. 그럼 적어도 반은 남겨서 우리 부모님 때도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천 모아서 3천을 다 어머님 아버님께 쓰겠다고? 아이 쪼잔하게 왜 그래?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9박 12일 동안 통 크게 가는 건데 금액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3천만 원 아니고 2,900만 원이야. 당신 확인 제대로 안 했구나? 100만 원 남는 걸로 100만 원 남으니까 장모님 가방 하나 사올게. 그걸로 환갑 선물 드리면 되잖아.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할 거야. 나 같은 사위가 어디 있냐? 100만 원씩이나 하는 가방을 선물로 사드리고 진짜 좋은 사위 아니야? 뭐, 뭐 100만 원? 아,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다시 일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생활비 통장 꺼내들고 생활비 반반씩 입금해서 사용하자 하면서 갑자기 큰돈 나가면 힘드니까 미리 양가 부모님 환갑 대비해서 통장 만들자며. 그때부터 육아하랴 살림하랴 돈 벌랴 몸이 부서질 기세로 열심히 모았던 게 3천만 원이야. 그 3천만 원 모을 때도 칼같이 반반씩 돈 넣어서 모았던 건데 이제 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2,900만 원을 쓰고 우리 엄마한텐 100만 원짜리 가방 하나로 퉁치겠다고? 말끝마다 애 핑계로 돈 안 번다고 그렇게 눈치 주고 면박 주더니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사람 취급했잖아. 이게 네가 그렇게 강조하던 반반이냐? 이게 공평한 거냐고? 야, 너 우리 집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다른 것도 아니고 환갑 때문에 아들이 통 큰 선물로 해외여행 좀 보내드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 나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친정 타령이나 하고 있고. 줄과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내가 다른 남자들이랑은 다르게 끼어있는 남자니까 그나마 남녀 평등이라 해주고 네가 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해준 거야.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여자는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왜 모든 며느리들이 명절 때마다 시댁 먼저 갔다가 친정에 가겠냐? 이쯤 하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 말대로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너 하늘이 키울 동안 집구석에 있으면서 나 혼자 외벌이 하면서 생활하고 양가 부모님 생겼잖아. 그때 들어간 돈만 봐도 내가 2,900이 아니라 5,900을 썼어도 당신 나한테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알겠어? 참나 그렇게 억울하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우리 부모님보다 빨리 태어나셨어야지. 늦게 태어나신 걸 우리 탓을 하면 어쩌장구야. 너도 자식 낳아봐서 알 거 아니야. 부모라면 뭐가 됐든 자식이 해준 건 다 좋아해. 막말로 내가 시장에서 장바구니 같은 가방 하나 사다 드려도 엄청 좋아하실걸. 그런데도 내가 선심 써서 100만 원짜리 가방 사드리겠다잖아. 그럼 고맙다 하면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개길 부려. 그럼 너 설마 1,500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쓰려고 있어? 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지. 어떤 집 며느리가 아무리 돈 번다 해도 친정에 1,500만 원씩 써?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너 예전 같았으면 매 맞고 집에서 쫓겨났어. 어, 그래서 하늘이 낳고 키울 동안 내가 돈 한 푼 안 버니까 우리 부모님 생신 땐 백반집 가서 미역국 사드리고 네 부모님 생신 땐 한식당 예약까지 해서 코스로 식사 대접했냐? 그것뿐이야. TV 고장나서 바꿔야 된다니까 중고마켓에서 거래한 걸로 바꿔주더니 어머니는 멀쩡한 김치냉장고 같이 매장까지 가서 새 걸로 바꿔주더라. 어렵고 치사해서 곁에 끼고 있어야 될 내 새끼 그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복직해서 돈 벌었어. 나도 같이 모았다고. 그럼 삼촌의 반은 당연히 내 몫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미 끊어놓은 티켓 취소하라고. 이거 환불도 안 됐는데 생돈 날리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란 거야. 참나. 그래 알겠어. 당신 말 이해했다고. 이번엔 이미 준비 다 해놔서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칠수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부터 해외여행 꼭 보내드릴게. 서로의 부모님 한 번씩. 어때? 그럼 공평한 거지? 당신은 진짜 남편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뭐라 하고 여행 갈 짐 싸는 거나 도와줘. 9박 10일이라 챙길 게 많아서 지금부터 미리 싸놔야 돼. 대체가 어머님 아버님 환갑여행에 왜 꼽살이 껴서 따라가는 건지 2박 3일도 아니고 9박 10일씩이나 빠지겠다는 직원을 이해해주는 회사도 이상하다. 참 팔자 좋아. 그동안 하늘이 누가 보라고
애 보면서 회사 다니고 집안일까지 다 나한테 떠넘기겠단 거지? 당신이 여행 가고 싶어서 돈 모으자 했지. 누가 봐도 제일 기대하고 있으면서 환갑은 무슨 핑계도 좋다 좋아. 아, 그래.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 여행 가는 거 좋게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 부모님 여행 갈 땐 나도 같이 보내줘. 그래야 당신 말대로 공평하지. 너 이렇게 끝까지 가고 싶냐? 나야 보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 근데 자식들은 아무리 아빠가 잘해주고 다정해도 엄마만 찾잖아. 근데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늘이랑 둘이 있어? 하늘이가 엄마 찾을 거란 생각은 안 해? 아무리 공평이 좋아도 보통의 엄마들은 모성애 때문에 반나절도 자식이랑 떨어져 있지 못하겠다던데 애를 두고 여행을 가도 되냐니? 그게 엄마로서 할 말이냐? 아, 부끄러운 줄 알아. 됐어. 이왕 보내줄 거 맘 좀 곱겠으면 어디가 돈 나나? 에이씨, 또 기분 잡쳤네. 지금 기분 같아선 100만 원짜리 가방 사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 계속 그렇게 비아냥거릴 거면 짐 싸는 거 방해하지 말고 들어가서 하늘이나 재워. 2주 뒤 이른 아침. 경화야, 여보. 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고. 경화야, 아무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 빨리 나와보라니까. 자네 여기서 뭐하나? 아침부터 동네 시끄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 하늘엄마 안에 있죠. 아니 여행 다녀왔더니 집 비밀번호도 바뀌고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뇨. 정화는 연락도 안 되지.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월세를 내줬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럽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무슨 심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람 창피하진 않게 미리 언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멀쩡한 집을 갑자기 가장이 여행 간 틈에 내놓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하, 이놈이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나지고 들어. 가장, 자네 지금 가장이라고 했어. 세상에 어떤 가장이 돈 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가 있어. 내 살다 그렇게 쪼잔하고 치사한 놈은 전부네. 그런 놈이 내 사위였다는 게 내 평생이 아니야. 우리 경아가 그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애진작에 내 손으로 쫓아냈을 거야. 지금이라도 경아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다행이지. 안 그러나? 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세요.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부부라도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 말이 서운했거나 삐질 수 있다 저도. 사람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월세를 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암만 딸이라 해도 출가 외인이잖아요. 어민이 지금은 제 아내고 하늘엄마인데 너무 딸 편만 드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알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그러셔야지. 이딴 짓을 했는데도 저만 나무라시는 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저를 감싸고 경아한테만 잘못했다 뭐라 하신다면 그분은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위도 자식인데 제 생각도 해주셔야죠. 경아가 누굴 닮아서 공평함을 모르는지 늘 궁금하고 답답했는데 이러시는 두 분 모습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두 분께 정말 실망입니다. 아이씨, 그놈의 공평. 야, 그 말 듣기 싫어서 피해 나왔더니 여기까지 찾아와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따지고 싶냐? 우리가 공평함을 모르면 넌 눈치가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그딴 내로남불을 공평함으로 포장하는 말 따위 들어주고 싶지도 아니? 듣기도 싫으니까 딴 데 가서 짓거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누구한테까지 공평함을 들먹여? 이거 진짜 질리는 새끼네. 네 주둥이에서 수억 번은 공평이나 반반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뜻이 뭔지는 알고 시부리는 거야? 뭐 제대로 반반 시전을 하면서 짓거리든가. 네 기준에서 네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나한테만 반반을 강요했잖아. 그렇게 좋아하던 반반을 너 공평하게 했는지 어디 한번 다 따져볼까? 참나 기도 안 차서 할 말이 없네. 그 집에 네 지분이라곤 쥐뿔도 없는데 남이서 월세를 주던 전세를 주던 아니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장만해주신 내 집이잖아. 집에 비해 네가 해온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호수들은 저도 안 가지니까 아까우면 그거라도 챙겨가든지.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안 쓰려고 제일 싸구려들로만 들고 왔으면서 어디서 미니멀리즘이란 말을 갖다 붙여.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냐?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열폭하게 만들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참았더니 누굴 진짜 쟤랑 똑같이 수준 낮은 사람인 줄 아나. 정신 차려. 부부고 나발이고 한쪽이 그렇게 개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 까면 결국엔 니만 손해야. 그 정도 날고 까불었어야지. 어디서 별 거지 같은 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끝까지 기어올라. 흔한 기름값에도 1,000원 하나 더 쓰기 싫어서 돈 내라고 바가지 긁어대더니 내 돈으로 니네 집 식구들이랑 여행 다녀와서 좋았냐? 네가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내 피 같은 돈이 아까워 죽겠지만 마지막인데 거한 이별 선물 줬다고 칠 테니까 이제 그만 영 끊고 살자. 내 돈 들여서 재밌게 놀다 왔음 너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아. 알아들었음 아침부터 동네 시끄럽게 해서 사람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캐리어 들고 꺼져. 경호야. 마지막이라니? 이별 선물이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설마 겨우 이까지 딜로 이혼하겠다는 소린 아니지? 아, 야, 불만 있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풀면 되지. 어떻게 이혼이란 말이 그리 쉽게 나와? 이게 그럴 만한 일이나 돼? 하늘이 이 생각은 안 해? 너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얘 생각은 안 하고 이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네 지금 하늘이를 핑계 삼으려는 모양인데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들어보니 자네 하늘이 어린이집 일찍 보냈던 이유도 경아가 하늘이 키우느라 집에 있으니까 로션 하나 마음대로 못 사게 하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면서. 그래서 그 어린 빚덩이를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보낸 거잖아. 그러면서도 어린이집 비용도 반만씩 부담하자 하더니 그동안 일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계산해 몇 달을 경아만 부담하게 했다지. 그게 어떻게 아빠를 할 수 있겠어. 지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마저도 계산기 때리면서 아까워하던 놈이 아빠는 무슨 아빠야? 그런 아빠 밑에서 자식이 돈 얘기나 꺼낼 수 있겠나? 나는 우리 경아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서 자네가 집해올 능력이 없다 했을 때도 아무런 타박도 없이 우리가 집해주면서 사위로 받아들였어. 근데 자네가 감히 돈 가지고 배짱을 부려? 막말로 자네 집안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돈으로 거드름을 피우나? 결혼 준비할 때든 같이 살 때든 바라는 것만 많았지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 그렇게 없이 장가를 왔음 감사한 줄 알고 처자식 떠받들며 살았어야지. 뭐 대단한 시댁이라고 친정 신경 쓰지 말고 시댁이나 신경 쓰려면서 지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그런 걸 보고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른다고 하는 걸세. 알겠나? 장모님, 아무리 화가 나셨다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 못해준 걸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설마 두 분 환갑 비용까지 들여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왔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경아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환갑이 먼저니까 이번엔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고 다음 출소 때는 꼭 두 분을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장모님 드리려고 가방도 사왔는데 이런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시고 어떻게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쪼잔한 놈이라면 장모님 가방을 100만 원이나 주고 사왔겠어요? 이거 보세요. 가격 들어도 못 믿으실까봐 아직 택도 뜯지 않은 완전 새 가방이라고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론 얼마나 장모님과 장인어를 생각하는지 모르시죠? 여행 가서도 계속 생각했었고 마음에 걸려서 100만 원보다 더 넘는 좋은 가방 사왔는데 나머지 차액은 제 사비로 따로 결제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뭐야? 이딴 거적대기는? 네가 그딴 욕심만 안 부렸어도 이런 건 내가 100개도 넘게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꼴랑 100만 원짜리로 2,900만 원짜리 여행 다녀온 주제에 생색내지 마. 남이 부모님 환갑에 쓸 돈까지 지네 집구석에 처발라댔으면서 어디서 계속 생각한 척을 해? 차익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 청구해 다시 줄 테니까. 꼴 사나운 생색 가득한 가방을 누구 좋으라고 받아. 줘도 안 받지. 니네 엄마를 주든지 아님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중고마켓에 올려서 다시 되팔아. 아, 맞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이럴 시간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나 생각해봐. 네 지분 따위 새끼 손톱만큼도 없던 집은 이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줬고 분수도 모르면서 갖고 싶다고 우겼던 외제차, 집 명의 갖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사야 더 혜택 받는다고 내 이름으로 샀잖아? 그래서인지 할부금이나 뭐나 내가 훨씬 많은 돈을 냈더라고. 얼마 전엔 내가 재산세까지 냈으니까 따지고 보면 내 차나 다름없지. 그래서 차는 앞으로도 그냥 내가 걸고 다닐 거야. 또 집안 살림과 더불어 하늘이 육아에도 내가 거의 90% 이상을 부담했잖아? 당연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도 내가 더 높을 거고 월급도 내가 더 높으니까 하늘이 앞으로 내가 키울 거거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내가 양육권 갖고 오는 게 맞으니까. 그럼 결론이 뭐겠어? 넌 집도 차도 자식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따지고 들 여유가 있어? 뭐 가부장적인 니네 집안에서 인털터리와 다름없게 쫓겨난 널 다시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가서 매달리기라도 해봐. 당장에 싸구려 혼수들과 네 몸뚱이 넣을 곳은 필요할 거 아니야? 알아들었으면 그만 좀 가줄래? 경아야, 안 돼.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인정할게. 근데 갑자기 이래버리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 생각이 짧았어. 난 뭐든지 반반 공평한 게 좋을 줄 알고 계속 그걸 강요했던 건데 네 말대로 나부터 그렇게 행동할걸.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너한테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지? 나 정말 달라질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처음엔 진짜 좋았잖아.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제발, 여보, 경아야, 이러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아니, 넌 잠깐은 고치는 듯 연기할진 몰라도 다시 이렇게 될 거야. 또 똑같이 반반 공평을 앞세워서 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널 믿고 기회를 주니? 진작에 고쳐질 놈이었으면 자식 갖고 계산하지도 않았어. 그러게 살림 도와달라 했을 때 일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애만 키우면서 뭐가 힘들다고 바라는 게 왜 이리 많냐고 핀잔 줄 때 생각이란 걸 좀 해보지 그랬어? 아니, 내가 그 핀잔을 못 이겨서 다시 일을 급하게 시작했을 때라도 살림에 가다왔는 등의 성의라도 보여주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넌 온갖 핑계 대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바빴을 뿐이야. 난 우리 하늘이가 너처럼 자기 합리화에 미친 쪼잔한 거지 새끼처럼 자라지 않길 바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꼴은 절대 못 봐. 널 닮아서 배포가 작은 애로는 절대 안 키울 거라고. 알겠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넌 이렇게 살다가 결국 배포가 쥐 발톱보다도 작아서 뭘 해도 성공은커녕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될 거야. 내 말 못 믿겠음. 어디 한번 같이 지켜보든가? 남자가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베어야 된단 말이 괜히 나왔겠니? 무는 개뿔. 잡초도 문대는 너 같은 놈이 뭔들 할 수 있겠어? 과한 배포는 패를 부르지만 쥐똥보다 작은 배포로는 길고 긴 인생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아가. 그딴 쪼잔한 인생, 이젠 더는 옆에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좀 그만 꺼져 제발. 그 후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매달리고 시간을 끌길래 결국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아직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되지 않아 공동재산으로 묶인 재산이 없어서 재산 분할은 쉬웠지만 이혼 사유가 전 남편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양육권을 주장하기도 쉬워서 그동안 공평함과 반반을 앞세워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기에 로션 하나 편히 사지 못하고 갖은 핀잔과 구박 속에서 살았던 것 등 증거들과 함께 모든 걸 밝혔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이었어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치사함과 쪼잔함에 법정에 있던 모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었죠. 그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도 경제활동으로 인정이 되면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는 물론 경제적 기여도 또한 가담했다며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제게 위자료와 하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며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치가 떨리게 치졸한 놈이었네요. 그 후 여행을 다녀오며 사온 100만 원짜리 가방을 은근슬쩍 위자료에 끼워 넣으려 하는 저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지며 싸구려 혼수들과 함께 그 집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로 여행비로 썼던 2,900만 원이 아깝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지급하라고 명령 낸 위자료가 그거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놈 앞으로 있는 재산 따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쪼잔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어떻게 해서든 명령이 떨어진 위자료와 양육비는 줘야 하니 똥줄이 좀 타겠네요. 뭐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저는 하늘이와 함께 저희 친정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고 즐겼던 악연을 끊어내서인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하는 일도 더 잘 풀리게 되어서 다음 달에 승진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 일로 인해 제가 얻은 깨달음은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쪼잔하게 굴면 거지생을 못 벗어난다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어느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한다는 걸 잘 가르치며 하늘이와 저희 부모님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